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니플 코인입니다. 자, 새벽 시간 니플 코인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겁니다. 자, CPI도 발표를 했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플 코인 어떻습니까? 하방 압박을 그대로 받고 있다. 횡보 라인을 그대로 받고 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 지금 650원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자, CPI가 발표하게 되면 리플 코인 또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CPI가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0.3%,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0.3%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동일하다. 그 부분으로 미국 주식 시장 또한 상승하고 있고 리플 또한 횡보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CPI가 발생이 되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나오는 것보다 이미 모든 부분을 받고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현재 리플 코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새벽 시간 해당되는 리플 코인에 고민이 많으시는 분들 또한 혹시라도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으니까 오늘 영상 새벽 시간 조용하게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어떠한 코인이었고 어떻게 우리는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고 있는지 또한 CPI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요소가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리플 코인의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자, 1,100원을 돌파했던 그 부분과 함께 거래량 또한 동원되었죠. 자, SEC한테 약식 재판 결과로 이겼다. 기분 좋게 1,100원을 바로 뚫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방 압박을 가지면 내려왔는데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손실되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대외적인 이벤트가 엄청 많았죠. 대외적인 이벤트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러시아 전쟁도 있고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까지도 계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국제 유가가 상승한다는 걸 의미하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모든 부분의 물품들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하방 압박을 가져왔죠. 자, 시장.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주식과 코인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리플 코인은 이렇게 1,100원까지 뚫었던 모습을 뒤로하고 하방 압박 받고 650원까지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 불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 손실 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이 상승력을 보였던 거래량과 함께 상승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가 입성을 했다. 자, 리플 코인에 SEC한테 약시 재판 결과 이겼으니까 이제 리플은 상승하겠다. 그래서 고래가 입성했던 부분이 거래량과 함께 확인되었죠. 근데 하방 압박 받고 횡보라인 길게 가져올 때 거래량은 일제히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이 리플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의 이탈 물량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단순히 거래량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자, 리플 네트워크 활동이 저조해도 큰 손에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어제 날짜로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리플 네트워크 활동이 저조하고 큰 손의 투자자들은 매수를 한다. 왜 이렇게 매수를 할까요? 리플 코인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죠. 자,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리플 코인이다. 또한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모멘텀만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확실하죠. 자, 이 두 가지가 확실하다면 확실하게 상승력이 나와야 되는데 왜 못 올라가고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큰 손들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큰 손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막 올라가는 거를 쫓아서 매수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던 것도 끄집어 내려와서 저가에 매수하는 게 이 고래의 매집 구간이라고 하죠. 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650원 라인까지 떨어진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다 없다. 물론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600원까지 하방 압박은 열어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수량의 거래량과 함께
매집이 들어왔다.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단가는 무조건 지켜내려고 하겠죠. 언제부터 시작이었습니까? 바로 600원과 650원 사이부터 상승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여기 단가의 매입 단가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고,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이 낮겠죠. 이 고래들의 매입 단가는 낮겠지만 고래들의 수익 부분을 해소시키면서 손해는 실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절대로 끄집어 내려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 라인에서 계속적인 지지 라인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그 부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리플 코인은 어느 시점에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또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들고 있어서 리플 코인의 수익 구간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비중을 나누어서 어떻게 해서든 빠른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서 안정감 있는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 구간을 높이는 게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 그러니까 어제 날짜죠. CPI 지수 발표가 있었죠. 우선 그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CPI 발표 어땠습니까?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자, 10월 12일 어제 날짜입니다. 어제 날짜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에너지, 그러니까 유가랑 해당되는 식품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원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고 나온 거거든요. 자, 예측치는 0.3, 실제로도 0.3이 나왔어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현재 코인 시장, 금융 시장, 그리고 물가 이 모든 부분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예측치와 실제가 동일하게 나왔죠. 물론 일반적인 물가 지수는 높이 올라갔습니다. 0.1%씩 상승했기 때문에 불안정한 지표 발표는 맞습니다. 근데에도 불구하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확실하게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하고 상승력을 보였던 거거든요. 자, 그 부분을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 또한 횡보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횡보를 가져가고 있고, 리플 또한 마찬가지로 65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끄집어 올려서 655원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물가를 봐야 되고 금리를 봐야 되고 왜 이렇게 많이 봐야 될까? 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건 블록 데이터에 나왔던 자료 화면이거든요. 자, 이 자료에서 보시면 어떠한 기업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가장 많이 했을까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1위가 누굽니까? 알파벳. 2위가 블랙록. 블랙록은 잘 아시죠? ETF,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면서 빨리 승인해줘. 이러한 애들입니다. 3위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시티, 어메리카 익스프레스까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 다 어디에 있는 기업입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S&P, 다우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왜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불안해서 집 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 입장은 어떨까요? 더 큰 부담감이 밀어 들어오겠죠. 그러면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지고 주식 시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기업들이 투자했던 코인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하방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커플링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눈에 띄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삼성도 있죠. LG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코인 시장에 투자를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지금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매도 시점을 바로 잡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이 AI에 투자한답니다. 뭐 로봇에 투자한대요. 뭐 데이터베이스에 투자한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 날아다니죠. 수익 구간이 상한가를 몇 번 칠지 모릅니다. 왜? 삼성에 투자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지금 미국 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코인 시장에 이렇게나 많이 투자를 했다. 당연하겠지만 상승력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지 않고 있을까? 그 이유는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리플 코인,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계속 가져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왜 그러냐면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주봉상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많이 내려간 단가, 600원 밑에까지 떨어졌던 단가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시점에 확실한 바닥점을 찍고 어떻게 합니까? 점차 저점을 높이고 있죠. 저점을 높이고 있는 거, 우상향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근데 급격한 상승이 없고 긴 시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매도하시는 분들, 지쳐서 매도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시점은 매도할 이유가 없는 시점입니다. 왜? 확실한 바닥 구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어냈다. 시장에서 바닥을 지지받고 있다. 이거는 100%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하는 타이밍을 주고 있는 거죠. 비중을 100% 싣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확실한 타이밍을 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우린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에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면 비중을 나누어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 제가 직접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새벽 시간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리플 코인은 안정적인 투자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확실한 비중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면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 따봉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빨리 눌러주세요. 저한테 가장 큰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제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새벽 시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 또한 무료니까 받아보시고요. 또한 문자 내용만 보면 잘 모르겠다, 제가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감 있는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과 리플코인을 많이 비교해 드렸죠. 왜 그러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리플은 3주 최저치 왜 떨어지고 있을까? 대적인 이벤트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고래와 상어의 주소에 리플의 보유량은 증가했다. 이 말인즉슨 저점에 매수하고 있는 고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저점이 아니면 고래들이 매집할까요? 절대 매집하지 않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죠. 자, 비트코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준비가 분주하게 나오고 있다. 4개월 내에 비트코인 300%의 급등을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까? 상승 안 하죠. 횡보하고 있습니다. 왜 횡보하고 있을까? 이렇게 엄청난 이벤트가 있는데도 말이죠. ETF라는 게 뭡니까? 펀드죠. 이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해야 돼요. 근데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래서 기업들과 기관들의 자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의 자금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ETF 펀드라는 겁니다. 자, 이 아이들의 자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시장은 26조 원이나 되는 자금이 유동성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야. 어떤 것 때문에? 바로 이 ETF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보라인을 가져온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그 노림수는 무엇인지 여기에 그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한 다음에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것이다. 이 말인즉슨 매집하는 부분이 먼저고 그런 다음에 ETF로 상승력을 가져가겠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집이 먼저고 ETF로 승인 가끔 부분은 저점에 확실하게 매수를 먼저 하고 끄집어 올리겠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어떻죠? 리플과 똑같죠?
왜? 니플 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유명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플 초강세 조짐에 포착되고 있다. 1달러를 넘어서 2달러 도달도 가능하다. 엄청나게 상승력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니플의 강력한 모멘텀이 뭐가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 그리고 국제 간 거래, 스위프트 거래 또한 마찬가지로 리플이 진행하고 있고, 이 리플 또한 IMF와 손을 맞잡으면서 CBDC 그리고 모든 부분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리플 코인 차트를 보고 해당하는 리플 코인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 홈페이지에 보시면 리플에 고객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SABB, SCB, SBI, 자, 엄청난 글로벌 금융권들이 왜 리플과 이렇게 파트너사를 맺고 있을까? 강력한 모멘텀이 아니면 SEC가 리플 너희 증권이니까 증권법 따라라 이런 말 나왔을 때 다 도망갔겠죠. 근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도망갔을까? 확실한 상승에 대한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없다라고, 리플과의 훨씬 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이 기업들,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니까 매도하고 떨어지니까 매도한다. 이 물량은 다 누구의 물량입니까? 개인들의 물량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 리플 코인 현재 660원 다시 돌파했습니다. 힘들게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상향 패턴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죠. 저희 영상 댓글 중에 이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6년 동안 해당되는 리플 코인을 투자하느니 나는 다른 단타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타 투자에서 수익 제대로 보셨습니까? 물론 운이 좋아서 10%, 20% 수익권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타보다 확실한 바닥 구간에 있는 코인들을 얌전하게 매집 구간을 가져간다면, 매집이라는 건 비중을 조금씩 높이는 걸 말합니다. 비중이 조금씩 높아진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더 떨어졌을 때 우린 추가적인 매수만 진행하면 되는 거지, 매도할 이유가 없게끔 투자 심리도 잡으면서 움직일 수 있겠죠. 왜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을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말인즉슨 현재처럼 리플 코인처럼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코인들은 이 시간을 더욱더 투자하시면 더욱더 큰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리플 코인의 저점인 줄 알고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고래들이 있는 반면에 개인들 물량은 더 떨어질까 무서워서 매도 시점을 잡고 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큰 돈이 움직이는 거와 작은 돈이 움직이는 거에 차이점이 있고 거래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 코인입니다.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니까 확실하게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확실하게 100% 몽땅 들어가지 말고 안정적인 비중을 나누어서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확실한 저점에 잡고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 코인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 다시 한번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게 투자하는 걸까? 이 모든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 모두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지만 문자 또한 무료고요. 공개 카톡방 또한 무료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 보이시죠? 이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지지와 저항선을 체크하면서 상승력은 어떻게 가져갈지 그 부분에 대한 저점을 잡아 놓은 거니까 함께 수익 구간 크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남들 얘기하는 300%,
500% 수익권 가져갔다. 이거는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라는 거. 그 부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서 수익 구간 제대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